아, 안녕, 첫 수업이네. 우리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 앞으로 가보자. 앞으로 가보자. 여기 있다. 1학년 2학기 수학 시작이고요.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하면서 우선은 큰 부류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 분류. 1학기 수학은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해. 배수 파트라고 하는데 문자도 계산해 줄 거고 숫자도 계산해 줄 거고 뭐 양수, 음수 나올 거고 소수, 분수 나올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막 연방, 부등식, 막 함수 이런 애들 뭔가 계산하는 애들이 들어간다면 2학기 수학은 자, 기하 파트라 그래가지고요. 도형들 많이 나올 거야.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통계. 뭐 기하랑 통계 파트라 그래서 도형 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뭐 도수분포표, 뭐 도수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 아니 나중에 확률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좀 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선호도가 좀 달라. 저는 계산을 꼼꼼하게 잘하고 1학기 수학이 훨씬 재밌어요 하는 친구가 있고 저는 2학기 수학이 훨씬 재밌어요. 도형 막 계산하고 막 각 구하고 막 너무 재밌어요. 서로 가진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하는 학기가 다르기는 해.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잘해야 돼. 정해졌어.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우선은 2학기 거 이렇게 분류 크게 한번 설명을 해줬고 자 봐봐. 제목부터 보면 딱 느낌이 나오지? 기본 도형, 도형, 그다음에 뭐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나오지. 그다음에 세 번째 통계 파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본 도형에서 배울 건데, 기본 도형을 배우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도형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 아, 도대체 도형이 뭔데? 자, 초등학교 때는 대충 얘기하면 돼. 도형이 뭐 이렇게 뭐 삼각형? 중학교 때는 정확한 단어로 얘기를 해주는 버릇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속담 외우는 것처럼 내가 뭐 하면 얘는 니니니, 니니니, 니니니입니다. 이렇게 약간 속담처럼 외워줘야 되는 게 있거든? 지금은 아니야. 근데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 도형이 뭐야? 도형이 뭔지 설명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세 개가 딱 나와야 돼. 점, 선, 면. 도형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음.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 점은 말이야. 선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선이 만들 수 있어. 이런 겁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 점이야. 나 계속 움직이고 있어. 아 하고 뒤돌아보면 선같이 보이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을 만들 수도 있어. 내가 일부러 하나는 직선 모양 보여줬고요. 하나는 곡선 모양 보여줬어. 이때 선은 직선도 되고 곡선도 돼. 자, 그럼 오케이. 점들이 모여서 됐든 점이 움직여서 됐든 어쨌든 점이 선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또 하나 업그레이드. 선은 뭐를 만드냐면 면을 만듭니다. 선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막 움직여. 색칠된 거 같잖아. 뭔가 면이 나온 거야, 이거. 그치? 자, 이렇게 선이 앞으로 쭉 움직이면 직면이라고 하나? 아니, 평면이요. 그러니까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선이 똑바로 움직이면 평면이 되는 거고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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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우우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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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판하지 않으면 곡면이야. 자, 이렇게 평면, 곡면이 될 수도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움직였다가 아니라 어떻게?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풍산자 반복 수학으로 개념 수업 진행합니다. 1학년 2학기 첫 수업 시작할 거고, 자, 개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은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1학기 수업 때 뭐 배웠지? 얘들아? 1학년 1학기 때 뭐 배웠어? 양수, 음수, 유리수 배웠고, 또 뭐 순환소수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문자 계산하는 거 배웠고, 방정식 배웠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뭐 부등식 이런 거 배울 거고요. 정비례, 반비례, 함수 이런 거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식을 쓰고 그거를 계산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대수 파트라 그래요. 수학이랑 수를 대신할 수 있는 거, 문자겠지? 그거를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2학기 수학은 보통 도형이 나와. 뭐 평면 도형, 입체 도형, 아니면 삼각형, 사각형, 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도형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리고 통계 파트. 그 다음에 확률. 이런 아이들이 이제 2학기에 포진되어 있어. 그래서 애들이 다 달라. 선생님, 저는 찍먹이에요. 저는 부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1학기 수학이 좋아요. 저는 2학기 수학이 좋아요. 조금 취향도 나뉘고 시험 점수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긴 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결론, 둘 다 잘해야 된다. 1학기 것도 잘해야 되고 2학기 것도 잘해야 된다. 자, 우선은 2학기는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학기 것만 더 열심히 하다 보면 1학기 게 까먹어. 슬슬 까먹어. 그래서 가끔씩 복습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설명을 했고, 봐봐. 기본, 토형, 그치? 평면, 토형, 입체, 토형, 그 다음에 통계. 그치? 2학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크게 세 단원이네. 자, 우리는 오늘 천천히 기본 도형이라는 애부터 배울 거고, 자,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기본 도형을 이루는, 미안해.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를 배운대. 도대체 도형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점, 선, 면. 점, 뭔가 떠오르지? 선, 떠오르지? 면, 떠오르지? 이건 일상생활도 쓰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기억을 합시다. 점이 있어, 우선. 딱. 점이 있어라. 그리고 그 점이 막 움직입니다. 움직일 거야. 이 움직인 거를 딱 보면 뭐가 되냐면 선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 있지?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가 돼? 선이 되는 거야. 아,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선은 두 개로 나뉘어. 직선도 있고요. 곡선도 있습니다. 점이 똑바로 움직이면 직선이 되는 거고, 나는 이러면 곡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선도 마찬가지로 선이 똑바로 움직여,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면이 아니고요. 평면이라 그래, 평면.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파도 치는 것처럼 와, 막 이렇게 움직여. 옆에서 보는 거야, 옆에서 보는 거. 뭔가 우, 뭐 이렇게 움직여. 걔는 우리가 곡면이 아니라 그치.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과 곡선이고 평면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면이 아니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봐. 이제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됐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선은 말이야.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면은 말이야.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됐을까?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 문장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평면도형이란 아이를 또 배우네, 우리가. 평면도형은 뭐냐면 그냥 한 평면 위에 그리면 돼. 책에 그린 거야, 노트에.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도형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 뭐 사각형, 이렇게 각형이란 말로 끝나거나 혹은 원. 이렇게 그린 거. 얘들이 평면도형이야.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배울 거는 입체도형입니다. 도형이 뭐로 돼 있어? 그럼 두 개로 돼 있는 거야. 평면도형, 입체도형. 둘 중에 하나라고. 크게. 제일 큰 거. 생물은 뭐로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뭐야? 동물과 식물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도형 뭐로 돼 있어? 그러면 평면도형하고 입체도형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자, 입체도형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둥.
뿔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되는 거죠. 이거 점선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입체 도형이에요.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기본 요소이다. 외우라 그랬지? 3개. 점, 선, 면. 같이 풀자. 너무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모든 도형은, 이거 이제 너희가 풀어봐. 자, 이거 나 3번만 풀어볼게. 얘는 뭐야? 이거 평면 도형이야. 1번 그림 보고 얜 평면 도형이네.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거야. 평면 도형은 한 평면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봐봐. 내 노트, 이 책이 지금 한 평면이잖아. 거기에 지금 위에 있는 거야. 존재한 거야.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평면 도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얘도 책이 있는데요가 아니라 점선 봐봐. 점선.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치? 공간에 존재하는 거잖아. 안에 뭘 집어넣을 수 있잖아. 우리가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입체도형이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4번, 2번, 4번 너희가 한번 해봐. 자, 나는 이걸로 넘어갑니다. 교점과 교선이라고. 요거까지 한번 해보자. 교자는 우리가 만난다란 뜻이야. 만난다. 한자로. 만난다. 만날 교. 만나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교점은 뭐야? 만나는 점. 교선은 뭐야? 만나는 선이라고 생각이 아니라, 자, 교점은 만나서 생기는 점입니다. 말 여기 딱 되어 있지? 교점은 뭐야? 만나서 생기는 점. 교선은 뭐야? 만나서 생기는 선. 음. 근데 누구랑 만나? 그걸 기억해 줘야 돼. 점은요, 선과 선이 만나. 선이랑 선. 지금 여기 그림 보면 되지? 어떤 선이 있고 어떤 선이 있어. 두 개가 만나. 여기가 뭐라고 얘기해? 여기가 교점인 거야. 만나서 생기는 점. 근데 선하고 선만 만나면 생기냐? 아니, 그건 아니고. 자, 입체에서 내가 책 위에다 연필을 빡 하고 내리 꽂아. 점 생겼잖아. 그치?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위에 내가 레이저를 쏜다고 벽에다 레이저를 쏴봐. 그럼 점이 하나 똑 생기잖아. 그게 또 교점이야. 그래서 점은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교선은 뭐야? 만나서 생기는 게 교선인데 누구랑 만나야 돼? 딱 하나야. 딱 하나. 면과 면이 만나는 거야.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한다. 다른 거 없어. 딱 하나야. 자, 그러면 자, 면이랑 면이가 만났어? 여기가 이렇게 겹치네. 여기가 교선이야. 근데 이렇게 직선만 있냐? 아닙니다. 그치? 여기 동그란 곡선도 우리가 만나서 생길 수 있어. 원기둥을 찹 잘라. 어. 그럼 뭐 눈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 않아? 지금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면과 면이 만난 거지. 여기 설명 있습니다. 밑에 봐봐. 교선은 말이야.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다. 됐을까? 자,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말해. 선생님, 잠깐만요. 교점도요. 면하고 면이 만나서 생기면 교점 되는데요? 라고 해. 자, 내가 책으로 보여줄게. 여기 책이 있지. 여기 목소리 뾰족한 거 보이지? 그럼 걔를 책상에, 자, 이게 책상이야. 책상에 딱 갖다 대. 그럼 선생님 면하고 면하고 만나서 점이 생겼는데요? 이거 점이잖아요. 이건 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면하고 면이 만났을 때, 왜 여기에 면과 면이 만났을 때는 교점이 없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그런 질문을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돼. 머리를 쓰는 거야. 왜냐하면, 자, 우리가 선이랑 선이랑 만난다고 할 때 이건 직선이거든요. 직선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선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그린다고 쳐봐. 그럼 너희는 이 두 개가 만난다고 생각하니 안 만난다고 생각하니? 직선이다. 계속 나간다. 만나네. 만나는 거야. 우린 이걸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걸 못 그려서 그렇지. 여기다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얘네들은 만날 거란 말이야. 직선이니까. 뻗어나갈 거거든. 이해되니? 근데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도 말이야. 이런 모서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면도 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서 여기 바닥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바닥과 내 천장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야.
그 면 끝이 없어요. 이런 끝이 없어. 그래서 면하고 면이 만나면 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더 끝없이 이렇게 부악 하고 커지는 거야. 그럼 결국 선이 생겨.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나면 항상 선이 생기는 거야. 요것도 하나 포인트로 얘기해줬어. 자, 그 다음에 교점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도형에서 교점이라고 하면 꼭지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도형에서 교선이라고 하면 모서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대충 교점하고 교선이 뭔지 알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알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설명한 요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문장으로. 자, 한번 보자. 1번 볼까? 모서리 AB와 모서리 BF. 만났는데? 만나는 점이래. 뭐야? 점 B. 그 다음에 모서리 EF랑 모서리 GH. 어? EH와 GH. 만났지? 점 누구? H.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 모서리 AB와 면 BF, B, 잠깐만, BFGC. 자, 얘랑 얘랑 만났네. 여기서 만났지. 뭐로 만났어? 점으로 만났네. 그래서 점 E, 점 B. 사실 이거 그림 안 봐도 된다. 이 봐봐. 응, 이 봐봐. 이 봐봐. 오,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이것도 나 그림 안 볼까? 한번 해볼까? EF, AEA. 그럼 두 개 겹치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1일 거야. 그래도 한번 보자. 모서리 EF 얘랑 그다음 뭐야? AEHD, AEHD. 자, 얘랑 만나는 거 여기네. 이 맞지? 응.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아이고, 너무 쉬워가지고. 자, 교점 몇 개입니까? 도형에서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꼭지점이랑 똑같다 그랬어. 이거 꼭지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입체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입체 도형에선 플러스로 뭐가 있어? 교선까지 있어. 교선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 모서리요. 자, 그럼 교점은 몇 개인지 세어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교점은 6개. 교선은 모서리 개수라 그랬지. 해볼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가 세 번 세졌지? 교선은 9개. 이렇게 해서 셉니다. 자, 도형하고 여기 있는 거 푸세요. 풀고 나서 시간은 따로 안 줄 테니까 멈추고 풀고 나서 다 푼 사람들은 채점하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이어서 들을게.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 주는데 이거 모자란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멈추고 풀고 꼭이야. 멈추고 답을 낸 다음에 수업을 같이 하자. 자, 시작. 시간 부족한 친구들은 지금 쫓아오면 안 돼. 멈추고 다 하고 나서 쫓아옵니다. 자, 답부터 보자. 2번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도형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라. 모든 도형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누구는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구겠어? 면이지. 음. 다음에 3번은 다 풀었고 자 4번 봅시다. 아 뭐야? 평면도형도 골라볼까? 이거 평면도형이잖아. 또 얘도 평면도형입니다. 평.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뭐야? 뭐야 다? 입체도. 기둥, 원기둥. 얘는 뭐야? 사각뿔, 입체도형입니다. 얘도 사각뿔대, 입체도형이지. 이거는 구, 입체도형. 자, 입체도형 어떻게 더 쉽게 본다고? 점선 있으면 된다. 점선이 보여? 입체도형이야. 평면 안에 못 그리니까 점선으로 내가 입체의 느낌을 빡 주는 거거든. 그치? 그다음에 3번도 가볼게.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A, B, C, D와 면과 그 다음에 C, G, H, D 만나는 선 있어? 있어 얘야. 뭐라고 쓰면 돼? C, D라고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하나 더 A, B, F, E 면이랑 면 E, F, G, H 얘랑 만나는 선 보이지? 여기겠네. EF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리고 입체 도형에서는 그 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모서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서리 CD, 모서리 EF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2번 가보자. 이거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니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잠깐. 왜 아홉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열 개지. 내가 하나 아까 빼먹었어. 자, 그 다음에 뿔입니다. 뿔은 말이야. 어떻게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육각 뿔이니까 밑에 점이 6개 있어. 그런 다음에 뿔은 위에 한 개 더 있지. 그래서 교점은 7개. 자, 교선은 어떻게? 옆에 똑같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면에도 6개가 있겠지. 더해주면 12개.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 직선, 반직선, 선분. 이름은 다 아는 것 같아. 자, 근데 아닐걸. 반직선은 처음 들어봤을걸. 반직선은 뭐야? 반만 직선. 한번 생각해봐. 원 있으면 원 반 딱 자르면 반원. 지름 있으면 반 딱 자르면 뭐야? 반지름. 그러니까 직선을 반으로 딱 자르면 뭐야? 반직선. 근데 누가 반직선이 뭐예요? 직선을 반으로 자른 거요. 그럼 조금 창피하잖아. 조금 유치하잖아. 그래서 자, 설명하는 법을 기억을 해뒀습니다. 직선 AB라고 할게. 직선 AB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기 두 점 AB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 직선 AB가 뭐 직선은 뭐야? 끝없이 뻗어나가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개의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직선을 딱 하나만 그릴 수 있어. 답정 직선. 직선 딱 하나 그릴 수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써있네.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아. 그치? 내가 점을 하나 딱 주고 이거 직선 그려봐. 그럼 너희들 와 되게 많이 그릴 수 있잖아. 그치?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주고선 직선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밖에 못 그려요. 자, 근데 우리는 배울 게 지금 이게 아니라 직선 AB를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가 중요해. A랑 B를 쓰는데 직선이야. 어떻게 화살표까지. 왜 화살표를 써줄까?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양쪽 끝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여기 너무 조그매서 그냥 크게 그릴게. 요렇게가 이제부터 직선 AB를 기호로 쓰는 거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걸로 넘어갑니다. 선분. 선분은 두 개가 딱 끝난 거야. 더 뻗어나가지 않아. 점 A, B를 요 안에서 딱 연결한 거야. 끝이 납니다. 그럼 직선과 선분의 차이가 있겠지? 직선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 선분은 끝이 딱 존재하는 거. 그러면 선분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길이를 잴 수 있어요. 끝이 있으니까. 선분은 길이를 잴 수 있다는 특징도 있고 자 이제 우리 이거 이렇게 씁니다. 위에 기호 있지? A, B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에 없어. 그럼 얘가 선분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늘 처음으로 배울 알지? 반직선 AB형. 반직선 뭐라고? 반만 직선이라고. 그럼 나머지 반은 뭘까?
잘렸다는 거야. 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할 건데 A를 딱 자르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향한다라고 얘기해 줄 거야.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반직선 AB는 A에서 시작해서 자, 중요한 거야. 시작하는 곳이 중요해.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진짜 중요해. 걔의 점을 먼저 써줄 거야. A에서 시작하네. 그 다음에 점 B 쪽으로 움직이네. 그럼 점 이렇게 쓰고 자, A에서 시작해서 B로 간다. 이렇게 화살표. 다시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화살표. 그럼 너희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A에서 시작해서요. B로 향하는 직선이지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제가요,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B야. B에서 시작해서 A로 향한다. 이렇게 쓸 거면요. 얘는, 반직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살표를 이쪽으로 해주면 되나요? 라고 하면 B. 반직선의 화살표는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반직선은 그냥 이렇게 된 기호야. 반대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럼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건 어떻게 써줘요? 라고 하면, 자, 얘는 틀렸고요. 어떻게 써야 될까?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시작하는 점을 앞에 쓰고, 화살표는 항상 오른쪽으로. 그리고 시작하는 점 먼저,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방향이 뒤에.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 이거 너희들이 써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한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자, 3번에 1번만 한번 해볼게. 기호를 각각 도형에 나타내어라. 지금 2번에서 연습을 했을 거야. 그냥 색칠하면 돼. 자, A, B 직선이지? 그럼 그냥 이렇게 색칠하면 됩니다. C도 지나도 돼. C는 지나면 안 되지? 이렇게만 색칠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얘는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야. C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양쪽으로 그냥 다 갑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AC는 뭐야? A랑 C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는 어떤 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아,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봐. 자, 이름이 달라요. 직선 AB와 직선 AC가 있어. 근데 그래도 두 개는 어떨 수 있어? 같을 수 있어. 언제? 자, 세 개의 점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냥 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선으로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름 되고 또 하나. BC. 내가 이거를 이름을 BC라고 지어볼게. 직선 BC. 얘도 같아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어떤 걸 선택하든 걔네들은 그냥 다 같은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되니? 그림은 똑같으니까. AB 그려도 이렇게고, AC 그려도 이렇게고, BC를 그려도 이렇게고, 이해돼? 그럼 양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 들어가니까 다 똑같은 직선들인 거야. 그래서 세 개 이상의 다른 한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더라도 그 직선은 하나뿐인 거야. 딱 하나야.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보고 자, 4번 가볼게. 이것도 너희들이 적을 수 있거든.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거. 자, B, D. B에서부터 시작해서 D까지인 거야. B, D 그렸어. 오케이. DB도 한번 해볼까? D에서 시작해서 B로 갔어. 두 개가 어떤 애야? 똑같네. 지금 내가 그린 거 똑같이 겹쳤잖아. 두 개는 같은 거야. 즉, 선부는 두 개의 위치가 처음 시작하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문자 두 개가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애야. 무슨 교환 법칙처럼. 이해되니? 시작, 끝, 끝, 시작. 똑같은 거야. 근데 선부는 그게 꼭 같아야 돼. AC랑 AD 한번 볼까? AC는 내가 이거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자, AC는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AD는 어떻게 그리면 돼? AD는 이렇게야. 두 개가 같은 선분일까? 선분 AC와 선분 AD는 같을까? 아니, 달라.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길이도 다르지. 겹쳐져? 아니, 안 겹쳐져. 얘가 더 길어. 남아 돌아.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분은 두 개의 위치가 다른 알파벳은 맞지만 알파벳 자체가 다르면
안 되는 거야. 됐을까? 자, 그럼 직선도 한번 볼게. 직선 아까 했던 것처럼 A, B 직선 쫙 연결. 그럼 직선 L이랑 똑같겠네. 직선 CD, CD도 쫙 연결. L이랑 똑같겠네. 두 개가 같은 직선이야. 알파벳이랑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시작하는데 반직선이야. 반직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봐. 자, 반직선 CA, 반직선 AC 두 개의 위치를 바꿨어. 아까 선분은 똑같았어. 두 개 위치 바꾼 거. 직선도 사실 똑같습니다. 직선 AB나 직선 BA나 두 개가 똑같은 직선이야. 근데 뭐 선분도 마찬가지. 아까 했지. 선분 AB나 선분 BA나 똑같은 선분이야. 근데 자, 이거 한번 볼게. CA를 한번 내가 그려볼까? CA는 C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A 쪽으로 향하는 애입니다. C에서 끝난 거야. 다음에 AC는 뭐야? AC는 A에서 시작해서 C로 가는 C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두 개 겹치면 똑같아? 아, 초록색은 여기 더 뻗어나가고 빨간색은 이쪽으로 더 뻗어나가는데 두 개 똑같지 않잖아. 초록 얘랑 어떻게 똑같아? 똑같이 겹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럼 우와. 얘네 두 개는 위치를 바꾸면 다른 애가 되네. 다른 애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볼게. 5번. 똑같이 반직선인데, 자, 하나는 B에서 시작한답니다. 시작이 B인 거야. B에서 어디로 시작해? C 쪽으로 시작한대.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애가 돼. 그 다음에 얘는 B에서 시작해서 D 쪽으로 간대. B에서 시작해서 D 쪽으로 간대. 뭐야? 똑같네? 겹치면 똑같네? 그래서 반직선은 서로 시작점이 같아야 돼. 두 개의 반직선이 같으려면 우선은 1번 시작점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얘네들은 얘는 시작이 C고 얘는 시작이 A였던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 시작이 같지 않으면 다른 반직선이야. 시작이 같으면 이제 그제서야 방향도 같나 하고 확인하는 거야. 그제서야. 시작점이 같네. 그러면 뻗은 방향도 같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뻗은 방향이 같아. 지금 B에서 C 쪽으로, B에서 D 쪽으로. 두 개가 같아. 자꾸 두 번 눌려. 자, 그 다음에 12 봅시다. 얘도, 잠깐만. 반직선인데 시작점이 지금 C로 똑같아. 오케이. 그럼 얘네들 같을 확률 있겠는데? 한번 볼게. C, B. 하나는 이쪽으로 갑니다. 색칠해야지. C, B. 그 다음에 하나는 C, D.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시작점은 같아도 뻗는 방향이 반대가 됐어. 같은 반직선? 아니지. 다른 반직선이야. 이해될까요? 자, 반직선은 조금 주의를 해야 돼. 반직선은 꼭 뭐라고? 1번. 시작점이 같은지 확인해보고 시작점이 안 같다. 그럼 그냥 틀린 거야. 2번. 시작점이 같잖아. 그러면 뻗는 방향도 확인합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 이 두 개가 다 같아야지 반직선은 같은 거야. 자, 5번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도 그냥 두 점을 지난 직선 한번 그려봐. 해보자. 7번은 너희가 하고 6번 해보자. 이거 점이 두 개야. 직선 몇 개 나와? 한 개. 끝. 자, 점 세 개 줬어. 직선 그려봐. 하나, 둘, 셋. 나 직선 세 개 그릴 수 있네.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직선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될까요? 그렇지. 이거 왜 하는 문제야?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이거를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게. 내가 문제를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이라고 바꿔볼게요. 아까 지금 한 거는 직선의 개수였어. 이제 이거 지우고 내가 선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선분은 몇 개 가능한지 한번 봐봐. 튀어나가면 안 되지? 선분은 하나 되네. 하나, 둘, 셋. 셋 되네. 하나, 둘, 셋, 넷. 얘 네 개네. 뭐야, 직선이랑 똑같잖아. 똑같아. 어, 아니다. 이거 사 아니잖아. 바보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상한 사람도 있었겠지? 직선. 네, 요점에서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넷, 다섯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도 가야 되고 총 6개입니다. 6개. 선생님이 미쳤나 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직선 그려볼게. 하나, 둘, 셋. 그치? 그 다음에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요렇게요. 직선 6개야. 미안해. 자, 그 다음에 선분도 그리면 6개 나올 거야. 하나, 둘, 셋, 4개뿐만이 아니라 다섯, 여섯. 이렇게도 있어야지. 선분 6개. 자, 그 다음에 반직선 가볼게. 반직선은 말이야. 2개의 점을 이루어진 반직선은 1번 반직선.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는 거 하나.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는 거 하나. 2개입니다. 오호!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전체 그림으로 보려고 하지 마. 점 하나씩만 보는 거야. 자, 반직선. 여기서 시작하는 반직선 몇 개 있을까?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반직선도 몇 개 있어? 하나, 둘. 일부러 조금 잘 보이라고 삐뚤게 그린 거야. 그 다음에 2개 있어. 여기 점에서 시작하는 반직선도 하나, 둘 해서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총 몇 개 있어? 6개의 반직선을 내가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마지막도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3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볼까?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 시작한 것도 하나, 둘, 3개 가능해.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 둘, 셋 가능해. 다 다릅니다. 지금 다 그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마지막 여기서도 하나, 둘, 셋 가능해. 와, 그러면 3, 4, 12, 12개의 반직선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반직선은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다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개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의 차이점도, 이거에 또 한번 볼게. 자, 직선이랑 선분은 개수가 똑같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곱하기 2개야. 왜냐면 이쪽에서 시작해서 일로 뻗고 이쪽에서 시작하고 일로 뻗고 하나가 2개가 된 거잖아. 다 똑같아. 직선이랑 성분이랑 갖고서는 곱하기 2를 해줍니다. 2개가 같고요.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개수야. 그럼 선생님 반직선 무조건 선분의 2배예요? 라고 하면 자, 네. 무조건 2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언제만 그러냐면 자,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 있으면 안 돼. 점이 다 다른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러면 곱하기 2배가 안 돼. 그래서 이때의 포인트는 뭐라고? 3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돼. 그럴 때는 얘가 다 맞습니다. 직선과 선분 개수 똑같고요. 반직선은 곱하기 2배. 됐을까? 자, 7번 볼게. 7번 니네가 풀고 8번도 너희가 풀어보세요.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할게. 내가 주는 시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모자란 친구들은 멈춰서 풀면 돼.
자, 다 못 푼 친구들은 멈춰. 다 풀고 나서 수업 쫓아와. 자, 다음 표를 완성하여라. 직선이란 말이 여기 주어졌지?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 기호로 이제 쓰는 법 알잖아. A, B 쓰고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그으면 되고 지금 그림에서도 이렇게 그냥 화살표 그어주면 됩니다. 반직선,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가는 반직선이지? 반직선 A, B. 자, 직선일 때는 직선 AB도 되지만 직선 BA라고 읽어도 돼.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하지만 반직선 AB는 무조건 반직선 AB만 해야 되지. 반직선 BA라고 읽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반직선 BA는 어떤 애야? 밑에 있는 애야. 지금 문제에선 안 좋지만 밑에 있는 아이라고요.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B에서 시작해서 요렇게요. 그럼 얘 어떻게 쓰는 거라 그랬어? 어, 어, 이렇게요. 안 되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반직선은 항상 뭐라고?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써야 되고요. 시작하는 점이 먼저, 그 다음에 향하는 방향이 뒤에. 이렇게 써줘야 돼. 네. 반직선 BA라고 읽고. 자, 그 다음에 선분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점하고 점 사이에 딱 끝이 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아무것도 없으면 선분이야. 읽을 때는 선분 AB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아, 이것도 똑같은 거 한번 써볼까? 선분 BA라고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쓸 때도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럼 직선도 하나 더 해볼까? 직선도 이렇게 써도 둘 다 맞아요. 이거 둘 다 맞고요. 얘도 둘 다 맞아. 반직선만 따로따로 잘 써줘야 돼. 2번 가보자. 얘를 도형으로 나타내시라. 오, 도형이요? 그럼 삼각형, 사각형 아니야. 점, 선, 면, 이 자체도 도형이야. 그래서 이거 직선이잖아. PQ 이렇게 다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까지 이렇게. 아, 여기 끝까지 그리고 화살표 그리는 게 더 낫겠다. 그 다음에 QR, Q에서 시작해서 R 끝까지. 자, 화살표. RP, 이거 이제 반직선이야. Q에서는 딱 시작해야 되는 거야. Q 왼쪽으로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R에서 시작해서 P의 방향으로 짠, 이렇게 반직선. 그다음 얘는 선분이야. RQ,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연필로 하면 잘 안 보이면 두꺼운 색연필로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3번은 내가 1번 같이 풀었고, 자, 2번부터 같이 풀어보자. 반직선이네요. 반직선 B에서 시작해서 C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애고, A에서 시작해서 C방향으로. 야, 겹쳐봐. 두 개 똑같아? 하나에다 다 그려볼게. A에서 시작해서 C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두 개가 다릅니다. 왜? 시작점이 지금 달라. 하나는 B에서 시작, 하나 A에서 시작. 이거부터 다른 거야. 그리고 뻗은 방향은 어때?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우선 뻗은 방향은 같아. 하지만 둘 다 같아야 반직선이 같습니다. 괜찮니? 아, 여기는 여기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I'm sorry. 자, 두 개의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시작점도 같아야 되고 뻗은 방향도 같아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시작점이 달라. 그래서 틀렸어. 아, 문제집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힘드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이거 선분이네. 그치? 자, 선분 BA 어떻게 그려? 여기요. 선분 AB는, 여기요. 물론 그림 방향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두 개 겹치면 어때? 똑같아. 자, 두 선분이 서로 같으면 양 끝점. 자, BA였던 애가, 자, 어때? AB로 어떻게 돼? 양 끝점.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4번 풀었고, 5번 가보자. 직선 L 위에 세 개의 점이 랄랄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중에 두 개를 뭐를 선택하든 직선은 그냥 무조건 L 하나밖에 없어. 한번 볼게. 우선은 자, 선분입니다. 이거 여기 잘 생각해봐. 이게 선분이잖아. 그럼 여기서 선분밖에 답이 될 게 없어. 이거는 사실 보나 마나야. 알파벳도 안 봐도 돼. 선분은 선분이랑 같겠죠. 선분이 직선이랑 같겠어? 선분이 반직선이랑 같겠어. 아, 나 흥분했어. 그치? 자, 그래도 AB, 선분, BA. 어때? 두 개 같겠네. 그렇겠지? 선분 AB나 선분
BA나 B에서 A로 가나 두 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직선이야. 반직선 누구랑 같겠어? 반직선이랑 같을 거야. 그치? 자, 근데 반직선은 그럼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반직선인데 A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반직선인데 A에서 시작하고 얘 밑에 리을도 반직선인데 C에서 시작해. 아, 시작점이 달라. 그러면 그 다음 거 보나 마나. 반직선은 시작점이 우선 같아야 되잖아. 그리고 자, 두 번째 방향이 같은지 보자. A에서 B로 향하나, A에서 C로 향하나. 방향 둘 다 같지?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 나왔네, 직선. 직선은 누구랑 같겠어? 직선이랑 같겠지. 우선은 염두로 두고 확인 한번 해보자. A, B나 C, A나 두 개가 같은 직선 위에 있다. 확인 완료. 그 다음에 또 반직선 나왔네. 마지막 반직선인데 시작 C래. 아까 전 C 시작한 거 여기 있었는데. 얘네들 같는지 확인해보자. C에서 A 방향으로 혹은 C에서 B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이네. 그래서 너희들도 같다. 됐을까요? 이렇게 했어야 돼. 6번 풀었고. 자, 7번 보자. 7번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개의 점이 이렇게 원 위에 있답니다. 이렇게 원 위에 있어라고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라는 말이야. 아까 전에 내가 요구했던 거 기억하지? 세 점 이상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돼. 그럴 때 요런 게 생겨라고 했던 거. 이때 이 조건을 주는 거야. 원 위에 있다는 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라는 조건을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한번 해볼게. 두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그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우선 모든 A랑 B 이렇게 해서 A를 기준으로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BA는 자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직선 AB를 쓴 순간 직선 BA는 쓰면 안 돼.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럼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친구 몇 명이야? 친구 이름 쓰고 몇 명인지 밑에 써봐 이렇게 했는데 어, 내 친구 누구 할까? 뭐, 김자강이가 있어.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내 친구 1, 김자강, 2, 자강, 3, 자강이, 4, 자강, 뒤에 물음표? 다 똑같은 애잖아. 그리고 밑에다가 3명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름이 다르도 똑같은 애면 한 번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자, 선분 BA를 쓰면 안 돼. 서로 다른 직선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를 지나면서 이렇게 C, 알파벳으로 가자. 순서대로 A를 지나면서 D 이렇게 해요. 그럼 다 써볼게. AC 직선도 있고 A, D 직선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시작하는 직선을 써야 되는데 B에서 시작하는 직선에선 자, 직선은 자기보다 작은 알파벳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작은 알파벳으로 가는 순간 겹쳐버리니까 자기보다 큰 알파벳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BC, 그 다음에 BD 이렇게요. 그럼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지금 A 위에 직선 3개 그렸어. 잘 보이게 색깔도 다르게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볼게. C도 마찬가지야. 자기보다 작은 A랑 B 쪽으로 가면 안 돼. 이미 직선이 그어져 있어. 자기보다 큰 아이 D한테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 CD 이렇게 그려주고 자 D도 가야지. 근데 D는 자기보다 큰 알파벳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다 연결이 된 거야. 더 이상 얘는 갈 데가 없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지.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입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모든 반지성의 개수 한번 볼게. 반직선 가보자. A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좀 투명하게 해야겠다. 자, A에서 시작해. 그래서 B, C, D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3 쓸까? 3. 그 다음에 B에서 시작해서 A, C, D 이렇게 가지. 끝에 왜 꺾였어? 어쨌든 얘도 3개야. 다른 직선이야. 그 다음에
C에서 시작해서 A, B, D. 얘도 돼. C도 3개가 돼. 그 다음에 마지막 D에도 마찬가지야. A, B, C. 다 다른 직선이야. 그래서 D에 시작하는 직선도, 미안, 반직선도 3개야. 지금 말한 직선은 다 반직선이어서 미안해. 그래서 이거 다 써줘야 돼. A, B, BA 2개 다른 애니까 쓴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 써줘야 되나?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 AC. 그 다음에 CA. 원래는 AB, AC, AD 이렇게 쓴 다음에 쓸 거지만 이 위치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버리자. 그 다음에 반직선 누구 있지? BC도 있네요. 그러면 CB도 되겠고 BD도 되지? DB도 되겠네. 끝까지 다 쓴 것 같아. 아니다. CD 있다. CD. CD, DC. 이렇게요. 반직선. 우와, 어마무지 많네. 몇 개겠어? 12개야.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그치? 하지만 우리 이렇게 더 강하게. 언제 한 직선 위에 세 개 이상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자, 한번 볼게. 두 점을 지난 반지선의 개수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개수 혹은 선분의 개수의 2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뭐라고? 세 점 이상 한 직선 위가 아닐 때만. 이것만 기억해서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곱하기 2를 해갖고 문제 막 다 틀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을 때만. 자, 8번 가보자.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자, 2개의 점을 줬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답정 직선 하나. 얘밖에 없어. 그래서 틀렸어.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직선은 only one. 딱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AB와 직선 BA는 서로 같은 직선이다. 맞죠? 2개 바꿔도 돼, 직선은.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은 서로 같다. 오케이. 선생님이 시작점이 같다고 했어. 자, 시작점만 같으면 안 되죠. 시작점도 같고, 모두 같고, 방향도 같고. 2개가 다 같아야 서로 같다. 그래서 얘는 틀렸지. 됐니? 오케이. 자, 공사 갑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2점을 주더니 이 사이의 거리 좀 구해줄래? 거리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말이야. 아, 저는 이 거리를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저는 이 거리를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지구 한 바퀴를 반대로 돌려. 으악! 하고 선생님 시간을 더 주세요. 저 지구를 아직 못 돌았어요. 선생님 지구가 너무 커요. 늙어 죽었어요. 하고 못 구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셋 다 틀렸어. 우리는 거리라고 하면 말이야. 무수히 많아. A, B를 양끝점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선. 거꾸로 가도 돼. 아예 진짜 지구 한 바퀴, 우주 한 바퀴 돌아도 돼. 거꾸로. 자, 어쨌든 그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어떤 애?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 길이가 가장 짧은 애. 누구야? 일자로 그냥 얘다 하고 가는 애겠지.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얘입니다. 자, 한번 볼게. 1번 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럼 누구 거리 구하는 거? 어떤 애들은 선생님 5cm, 6cm인가 11cm네요. 아니라고. 그렇게 꺾으면 안 된다고. 어떤 애 거리를 구해야 된다고?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10이요. 너무 쉽지? 우습지? 자, A, C 사이의 거리입니다. 뭐겠어? 5cm요. 너무하지 않니? 이거 다 써야 돼. 이게 더 힘들다. 음. 아, 이게 더 힘들다고. AD 길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4네요. 4cm. 그 다음에 BC 사이 6cm다. 그냥 이렇게 써줄게. 될까? 2번, 3번 너희가 하세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하나당 1초 컷이야. 자, 여기서부터 머리를 조금 써야 돼. 선분은
길이를 잴 수 있다 그랬어. 길이를 재는 순간 내가 나눌 수 있거든? 자, 똑같이 절반씩 나눴으면 걔를 우리가 어, 똑같이 나눠서 생기는 요 점을 중점이라고 한다. 중점. 중간에 있는 점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길이가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무지개를 그려주면서 두 개 같다고 표현해 줄게. 무지개 두 개가 같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 M을 뭐라고 한다? 점 M을 중점이라고 한다.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거를 절반이다라는 걸 조금 예쁘게 표현하면 요거 아니겠어?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 요거 하나는 전체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AM의 길이는 BM 길이랑 똑같아. 그치? 저 똑같이, 아이고, 똑같이 나눴다며. AM하고 BM을 내가 똑같이 나눴다며. 그럼 두 개 길이 같겠지. 그런데다가 크게 따지면 전체의 절반이야 라는 표현까지 익숙해지면 좋겠어. 자, 쉬운 거. 난 쉬운 거 할 거야. 1번 한번 해볼게. 자, XY를 한번 봅시다. XY. 오, 8cm. 얘가 눈에 보이면 안 되고 그 옆에 한번 봐. XY는 XM에다가 뭐를 내준 거야? 너 모르겠는데? 그래서 문제가 좋지. 점 M이 중점이랍니다. 중점이라는 건 뭐라고? 두 개의 길이를 같게 한 거라. 그러면 XY는 XM에다가 무슨 짓을 해준 거야? 2를 곱해준 거네. 2XM 선분. 그 다음에 MY에다가도 두 배를 해준 거겠네. 전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그러면 XM은 이 길이는 우선 XY랑 비교해보래. XY랑. 아, 그럼 뭐겠어? 절반이겠지. 절반일 땐 숫자 2분의 1을 써주면 되겠고 그럼 몇 센티미터입니까? 4cm겠네요. 그 다음에 MY. 얘도 뭐겠어? 전체 절반이겠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또 2분의 1 써주고 길이가 뭐야? 4cm. 됐습니까? 요 밑에 있는 거 2번은 너희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난 3번. 3등분점도 한번 해볼게. 3등분점은 뭐겠어?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눴다는 거야. 그럼 무지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하, 하, 하 이렇게 세 개의 무지개로 그려지면 돼. 그 다음에 한번 보자. XM은 XY의 뭐라고? 3등분점이라고 3분의 1배네. 자, 그러면 전체가 15cm였으니까 얘는 5cm, 5cm, 5c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5cm야. XN은 뭐겠어? XM의 두 배네. 지금 무지개가 두 개 있는 거잖아. 두 배입니다. XM에. 그래서 XM이 5라고 했으니까 XN은 10cm가 되는 거야. 곱하기 2에서요. 쫓아와봐.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 너무 연습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XN. 똑같네? 아,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XN은 또 이렇게 풀어도 돼. 전체를 비교했을 때 얘는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를 지가 먹었대. 이렇게 계산해서 10cm를 찾아내도 돼. XY가 15cm니까 두 개 곱해줘서 10cm. 방법은 많지. 똑같은 애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야. 전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나 조그만 애, 똑같은 조그만 애를 이용해서 구하는 법이다. 자, 그 다음에 MY 가봅시다. MI 여기 길이네. 오, 무지개가 두 개야. 그치? 근데 얘는 전체로 따졌네. 전체로 따지면 무지개가 세 개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선분 MY가 먹었지. 똑같네. 몇 cm야? 10cm야. 자,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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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10cm 뭐 이렇게 가는 거지. 풀 수 있겠지? 4번도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5번 볼게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와우. 한번 보자. 잠깐만. 여기를 3cm라고 주더니 전체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지금 주어진 건 뭐야? 두 점 M이 각각. 자, 각각이란 얘기는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거란 뜻이야. 즉, 점 M은 AC의 중점입니다. AC의 중점이야, 점 M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N은 BC의 중점이라는 거야. 자, BC는 어디야? 여기네. 그거를 또 중점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지. 초록색 두 개, 파란색 두 개. 자, 근데 그 중에 내가 뭐를 3cm라고 줬냐면 MN의 길이가 3cm.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합친 게 3cm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 길이 알지 않겠어? 초록색 더하기 파란색이 두 개 있는 거지. 이렇게가 3cm면 얘랑 얘도 3cm 거 아니야. 그래서 총 6cm다라고 풀면 되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쓸 거야. 한번 해볼게. 자, AB의 길이는요, AC의 길이랑 누구를 더하면 되겠어? 선분 BC의 혹은 선분 CB의 뭐 길이를 더하면 돼요. 두 개를. 근데 AC의 길이를 잘 봤더니 MC 길이에 뭐를 해줘야 돼? AC는 두 배지. 이해되니?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준 거야. AC는 지금 MC의 두 배입니다. 그러면 CB는 뭐가 되는 거야? 색깔 바꿔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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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웠어? 자, CB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CN의 두 배래. 됐네. 얘는 얘 두 배.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바꿔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는 거야. 얘도 2가 있고 얘도 2가 있네. 분배 법칙 거꾸로 한번 해볼까? 해서 2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준 거지. 됐을까요? 분배 법칙이 거꾸로 간 거야, 지금. 분배 법칙. 자, 그리고 났더니, 잠깐만. MC 더하기 CN. 뭐겠어? M, N이랑 똑같네. 얘인 거야. 그 앞에 이자는 그대로 와야 되겠지. 그럼 이자가 그대로 오고, N 길이를 내가 알거든. 3이라고. 문제도 줬거든. 그래서 6이네. 와, 되게 어렵게 왔지만, 무슨 소린지 알겠지? 자, 이게 지금 쓰는 게 힘든 친구들은 한번 노력은 해보는데, 나 이거 정 못 풀겠다는 친구들은 그냥 길이만 구하셔도 돼요. 음. 2번, 3번 한번 써봐. 4, 5, 6번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길이만 구할 수 있게 나오니까 2번, 3번은 네모 안에 한번 천천히 써 넣으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풀면 오늘 배우는 게 끝날 것 같고요. 자, 나는 지금 시간을 1분 준 건데 이건 너희들한테 멈추라고 주는 거야. 이 시간 동안 풀라는 게 아니야. 응? 자, 멈춥니다. 시간. 그리고 열심히 풀어봐.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열심히 풀어보세요. 다 하는데 10분 정도 걸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선 10분이라고 줄게. 짠. 나는 10분을 다 기다려줄 수가 없어서 지금 시간 한번 확인하고, 10분 뒤. 오케이. 아니다. 주자.
자, 다 못한 친구들은 멈춤 버튼 누르고 완료하고 수업 듣습니다. 안 그러고 대충대충 듣는 친구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유형 문제 풀 건데 유형 문제 풀 때는 답부터 먼저 싹 거둘 거야. 시험 보는 것처럼. 응. 그럼 굉장히 곤란해지겠지? 지금 열심히 해둬야겠지? 자, 가보자. 2번.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A, B 뭡니까? 55, 그다음에 40cm, 그다음에 45cm. 그 센티미터 꼭 써야 돼. 그다음에 BC 지금 40 나왔고 CD 45 나왔습니다. 설명 안 알려다가 있어. 요런 거 틀린 친구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그냥 다 먼저 쭉 불러줄게. 25cm 좀 줄여야겠다. 20cm, 7cm, 15cm, 그 다음에 마지막 20cm. 자, 이거 틀린 친구들은 빨리 눈 확인해봐. 시력 나쁜가나? 자, AC 25cm 맞고요. AD 20, 그 다음에 BC 7 맞고, CD 15cm, 그 다음에 BD 20cm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렵다 그랬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네모 안에 써놓는 게 진짜 중요해. 자, M 있어. 이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색깔을 그냥 이렇게 다를게. 초록 무지개, 파랑 무지개.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AM의 길이는 MB랑 같습니다. 초록 무지개는 초록 무지랑 같아. 그 다음에 파란 무지개, MN은 누구랑 같은 거야? NB 선분이요. 선분 MB랑 같겠지. 그 다음에 AB랑 같은 거, AM 비교해보래, 두 개. 모르겠어. 초록 무지개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네. 그 다음에 AM은 AB? AB가 어떻게 있어야 돼? 반 있어야 되겠지.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치? AB가 AM의 두 배라면 이제 큰 거가 두 배니까 작은 거는 2분의 1배.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걸리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MB 볼까요? 선분 MB는 MN의 몇 배? 두 배. 그러니까 두 개의 위치가 바뀌면 또 2분의 1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B 가봅시다. AB는 MN의 몇 배가 되냐면 생각해봐. 한 배, 두 배,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있으면 여기도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총 네 개. 그럼 두 개의 위치가 바뀌면 4분의 1배 이렇게 되겠지. 자, AB, 그 다음에 MB, 뭐야? 아까는 MN이었어. 근데 MB나 MN이나 길이는 똑같아. 그치? 4배고요. 뒤집으니까 4분의 1배 이렇게. 3번은 내가 풀었고 4번 풀면 되네. 3등분점이요. 이것도 미리 3등분이니까 너도 6cm, 너도 6cm, 너도 6cm겠다. 이렇게 무지개 그려놓고 자 AM부터 보자. AM은 MN이랑 똑같기 때문에 몇 센티미터? 6cm. 그 다음에 AB 전체는 MN의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거야. 그치? MN은 무지개 하나고 전체는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3MN이고 6cm인 거 알았으니까 18cm. 이거 욕 같은데? 18cm. 욕한 거 아니다. 18cm. 다 부른 거야. 자, AN. AN은 MN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야. 그리고 MN 아까 내가 6인 거 알았잖아. 12cm. 그 다음 BM. 초록색 무지개 두 개네. MN이 몇 개라고? 두 개라고. 그래서 12cm. 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갑니다. 5번에 2번. 와, 이것도 말이야. 무지개 한번 그려볼게. 자, M이 A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그 다음에 N은 AM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해보자. 누굴 구하래? AM을 구하래. 얘를 구하래. 그럼 얘는 초록색 하나랑 똑같지? MB랑 똑같잖아. 오케이. 자, 그래도 내 길이를 몰라. 그러면 얘는 NM의 몇 배야? 자, MB는 이게 몇 개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봐.
파란색 두 개가 초록색 하나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내가 이렇게. 그러면 M, B는 이 파란색이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네, 두 개. 할 수 있겠어? 자,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N, B에 몇 개인 거야? A, M은 얘는 N, B에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그치? N, B를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A, M은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도 써줄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 풀어도 되는데 지금 얘는 여기로 간 거네요. 두 번째 식으로 간 거네.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NB의 길이가 12cm인 거 아니까 계산해줘서 뭐가 나오면 돼? 8이 나오면 돼. 괜찮을까? 12는 파란색 3개가 12cm니까 하나당 4야. 이렇게 써도 돼. 한번 해볼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푸는 거야. 어? 파란색 3개가 10이다. 그럼 하나당 4겠네. 너 4, 너 4, 너 4, 너 4. 근데 초록색은 파란색 두 개가 모이는 거니까 너는 8, 너는 8.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뭐든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는 그래도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겁?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금은 연습하지만 문제 실제로 풀 때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3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M은 A씨의 중점이다. 그러면 무지개가 요렇게 오겠네. 그 다음 N은 CB의 중점이다. 그러면 무지개가 이제 이렇게 올게. 이렇게. 그리고 전체가 10cm라고 그러고 M은 여기 초록색 하나 파란색 하나 무지개 더한 걸 구하래. 그럼 쓰면 되지. MC는 지금 초록색이고 CN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MC는 AC의 절반이겠네. 지금 문제 주어진 대로 그냥 숫자 넣으면 돼. 그 다음에 CN은 CB의 절반이겠네. 2분의 1. 자, 그렇다면 이것도 분배 법칙으로 해줘.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AC 더하기 CB를 봤더니 전체 길이가 돼. 그럼 2분의 1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러면 계산해주면 답이 5가 되겠네. 이렇게 써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초 둘, 파 둘이 10인데 초 하나, 파 하나 구하라고? 그럼 절반이네. 5cm.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해서 답 써줘도 돼요. 자, 4번, 5번, 6번은 편하게 우리가 풀어봅니다. 이제 문자 안 쓰고 편하게 푸는 법도 한번 볼게. MP, M이 아이고 이렇게 안 돼. AP의 중점이야. 그러면 초록색. 그다음에 Q는 PB 중점이래. 파란색. 자, 그럼 봐봐. 초록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26이야. 근데 AB의 길이는 초록색도 2개, 파란색도 2배. 뭐야? 2배라는 얘기네. 26 곱하기 2. 그치? 그래서 52cm. 선생님, 그러면 이 초록색 길이는 뭐예요? 모르지. PQ의 길이는 뭐예요? 모르지. 그냥 더한 게 26인 것만 아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 무지개 그리기. 점 M이 AB의 중점이다. 그럼 초록색은 6이야. 전체가 그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 자, 그 다음에 MC. MC는 지금 요 길이지. MC가 MB의 3분의 1이다. MB는 지금 여기고 MC는 여기야. 걔가 3분의 1이라는 건 3등분점을 했다는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 먹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제 MC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잠깐만. 나 여기도 약간 6인 거 아는데 걔를 세 개로 나눠? 그럼 얘는 2네. 그러면은 MC 길이는 2cm겠네요. 이렇게요.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되지. 3번. 점 M이 PB의 중점이다. 정말 점 M 여기 있네. 그러면 얘들은 잘못했다. PB의 중점이구나. 그럼 지금 아는 게 없어. 나는. 그 다음에, AB가 5P, 잠깐만. 이 전체가 파란색 지금 AP가 무지개 하나면 전체는 몇 개래? 5개, 5개. 그러면 PM에 2개 들어오고, MB에도 2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느낌 오나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문제가 끝났어.
그러면 자, 파란색이 5개 모인 게 30cm니까 파란색 하나 6이겠네. 자, 그럼 AM의 길이는 뭐가 될까? AM은 파란색 하나랑 초록색 하나를 합친 게 아니라 파란색 3개네요, 그냥. 그럼 6, 3, 18cm 이렇게요. 자, 지금 풀어준 거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돼? 손대기 버튼 누르고 물어보면 돼. 자, 그리고 우리 다시 도형 처음으로 가봅시다. 뭐 해야 돼? 배운 내용 정리하기, 확인하기. 같이 중얼중얼 해야 돼. 나 혼자 떠들면 안 돼. 같이 소리내서 집에서도 큰 소리로. 자, 모든 도형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 그 다음에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외워야 돼.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 한 평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입체라서. 입체 도형이다. 정리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정리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책을 정리해버렸네. 자, 2번. 자, 선과 선이 만나거나 면과 선이 만나면서 생기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만날 교점. 자, 그 다음에 면하고 면이 만난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교선.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 교점부에 그럼 뭐야? 꼭지점. 입체 도형에서 교선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모서리. 3번도 갑시다. 직선이네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리고 이름을 거꾸로 써도 두 개는 같은 거야. 반직선이 같으려면 자, 시작점 앞에 있는 알파벳 숫자랜다. 알파벳 모양, 그 다음에 뻗은 방향. 뒤에 있는 알파벳이 달라도 돼. 방향만 같으면. 그래서 자, 얘는 지금 같아? 아니요. 왜 달라? 얘는 그냥 시작점이 얘는 A에서 시작, 얘는 B에서 시작. 시작점이 달라. 그래서 두 개가 다른 반직선이야. 꼭 기억. 자, 그 다음에 4.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2cm다 라는 건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cm라는 거야. 선분의 길이가 점과 점 사이의 길이다. 거리다. 두 개 같은 말. 자, 넘겨보세요. 15페이지. 후딱후딱 넘겨. 자, 선분 AB 위에 한 점 M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랑 끝에 점이랑 두 개가 다 같은 길이로 나눠주는 거야 라고 하면 점 M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중간에 있는 점, 중점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M이 중점이면 두 개 나눈 게 같은 데다가 전체의 절반의 길이를 갖고 있겠지. 이거 길이 한번 내가 그려보자. 이게 AB, 가운데 점 M, 그럼 이 길이랑 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이랑 6이도 같고 전체의 2분의 1이다. 자, 그리고 3등분점입니다. 그렇다는 건 AM, MN, MB 다 똑같은 길이로 3등분, 3등분 한 거고 전체의 3분의 1배 되는 거야. 됐니? 자, 스스로 점검하기 풀어보자. 10분 정도면 풀면 될 것 같아. 추천 시간 10분이고요. 나는 10분 다 못 기다려 줄 것 같아요. 자, 10분. 지금 시계 보면서 맞춰봐봐. 10분 뒤면 이 시간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멈추세요. 멈추고 풀어. 다 풀고 나서 재개합니다. 자, 다 풀었지? 다 못 푼 사람은 또 멈춰. 다 풀고 나서 스타트. 자, 답부터 불러줄게요. 4, 3, 4, 2, 4, 3, 4, 12cm. 채점 다 했나요? 채점 해주고, 자, 또 풀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에서 교점의 개수가 A. 자,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밑에 네 개에다가 위에 하나 이렇게 세는 게 더 좋아. A는 5. 자, 교선은 뭐라고? 모서리 개수라고. 교점은 뭐라고? 꼭지점 개수라고. 이거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자, 그럼 교선은 하나, 둘, 셋, 네 개다. 밑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4 더하기 4, 8입니다. 두 개 더하면 13 되겠지? 자, 2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도형에서 교선은 꼭지점 개수야? 아니, 교선은 모서리 개수야. 틀렸지?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날 때만 생기나? 아니, 선 플러스 선이랑 면이랑 선이 만날 때도 생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오직 하나뿐이다. 맞아. 답정직선. 맞습니다. 양쪽 끝점이 같은 두 선분은 서로 같다? 맞는데? 아, 정답 두 개구나. 오케이. 4번도 맞죠. 아까 3번, 4번이라고 했나? 자, 뻗은 방향이 같은 두 번.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시작점과 뻗은 방향 두 개가 같아야지 서로 같습니다. 자, 3번. 자,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가보자. A, B 직선 셋 중에 그냥 BC 다 똑같은 직선이라 그랬어. 그치? 얘는 맞아. 그 다음에 이건 딱 보자마자 너희가 알아야 돼. 시작점이 다르잖아.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 A에서 B로, B에서 A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은 다 똑같아. AC나 BA나 그림 다 똑같고 선분 AB나 선분 AC 어때? 어때? 다르지. 얘도 달라. 이 다른 게 답이야. 그 다음에 자 C, A. 그 다음에 얘는 시작점은 같고 방향도 똑같네. 똑같네. 두 개 같은 반직선이야. 답은 2번, 4번. 자, 4번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어느 세 개의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한 거야.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다. 이게 조건 뭐 준 거야? 뭐 쉽게 구하라고 준 거야? 반직선이 선분과 직선의 두 배야. 걔를 주고 싶어서 이 말이 들어간 거야. 이 말이 없으면 곱하기 2를 해서는 안 돼요. 얘가 줬으니까 맘 편하게 곱하기 2 할 수 있어. 자, 근데 어쨌든 이걸 줘놓고서는 선분계수 구하래. 나 같으면 다 구하라 그럴 텐데. 자, A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해줘. 4개 가능. B로 갈게. 자기보다 작은 알파벳으로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선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C, D, E. 3개 가능. 그 다음에 C도 자기보다 작은 거 갈 필요 없으니까 D, E 2개 가능. 그 다음에 D는 자기보다 이렇게 하나 가능. E는 자기보다 큰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0개야. 그래서 여기서 자, 선분계수 몇 개야 물어보면 4, 3, 2, 1 더해준 거고요. 자, 몇 개? 10개네. 자, 그럼 직선계수 물어본다. 직선계수도 10개. 자, 반직선계수 물어본다. 반직선. 몇 개겠어? 반직선은 20개야. 곱하기 2 해주면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 자, 점 M은 A, B의 중점이고 뚝배기가 아니라 무지개. 그 다음에 점 M은 MN의 중점. 무지개.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 오늘 표현해보자. 그 다음에 자, AB는요. 전체는 AM의 2배. 그러네. 맞네. 그 다음에 AB는 AN의 4배. 그치? 파란색 무지개가 4개 있네. 맞네. 그 다음에 AM은 MN의 2배. 그렇고요. NM은 AB의 4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AB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NB는요. 파란 무지개가 3개야. NME가 3개야. 3배. 맞네. 자, 6번. M은 AB의 중점이고 뚝배기 아니라 그랬어. 무지개. 자, 점 N은 MB의 무지개.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4개 또 들어가겠네.
자, 파란색 무지개가 3cm랍니다. AB 길이 뭡니까? 자, 하나 더 써볼게. AB는 MN의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는 거야. 숫자. 숫자 쓸 칸을 남겨놨어야지, 진짜. 아, 진짜. 4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 해서 답은 12cm. 이렇게 써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냥 3, 3, 3, 3, 12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업 마무리 지었어. 모르는 거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꼭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 우리 유형 풀잖아. 유형은 이제부터 유형을 다 맞을 때까지 풀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개념을 확실히 해둬야 유형을 쉽게 풀고 수업을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 수고했어.